네,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슬슬 진영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자, 김종인 전 경제수석,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분인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를 거쳐 이제 문재인 대표와 손잡는 과정까지 오늘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상진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4.19를 기렸습니다. 이곳에서 4.19를 촉발시켰던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부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인데 김종인 전 경제수석, 문재인 대표 손을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네. 김종인 전 의원 같은 분의 영입이 아마 절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 김종인 전 의원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호남입니다. 네.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네. 가인의 손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남 민심 잡기가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일단 김종인 경제수석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워낙 할아버지가 호남에 뿌리를 둔 존경받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남과 정서가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전북 순창에 네. 이 생가가 어떤 그 기념사업화로 조성이 될 정도로 네.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 가면 네. 이 가인 선생의 생가가 잘 단장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정동영 전 의원이 지금 집거하고 있는 곳에 바로 옆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전 의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헌법 제119조 2항에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것을 주도한 분이 김종인 전 의원이고 네. 그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바로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약화하는 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로로서의 어떤 전문가가 절실했다. 이렇게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영입을 보면요. 자, 운동권 이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소장파 전문직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인사에 뭔가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을 김종인 전 경제수석 전 의원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80년부터 신군부와 같이 일을 하고 태권도 크라테의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의 선택이 과연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풀어놨습니다. 과거와 자신과 손잡았던 분들 관련된 얘기가 많이 담겨 있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특별한 의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 두고 봐야지 이러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이 정치 행위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대목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네요. 잘 안 된다고 떠나는 것 납득되지 않는다.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경제수석 또 네. 김종인 전 보사부 장관은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그 네. 열린우리당이 그 민주당을 쪼개고 나가서 잔류민주당에 그때 네. 있을 때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상당히 그 비판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진 집권을 그 향후에 오래가는 어떤 안정된 그 세력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지난 대선 출마 당시에는 하는 멘토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런 것을 안철수가 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문재인이 안 된다라면 안에서 바꿔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었는데 그 조언을 듣지 않고 나간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야, 김종인이라는 분이 정말 대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나 보다. 많은 분들이 대선을 치르기 앞서서, 총선을 치르기 앞서서 다 영입하려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1980년에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 36년 동안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찾아내요. 시작은 1980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1980년에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보위에 참여를 했고요. 네. 1981년에 당시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경제수석과 보사부 장관을 지냈고요. 1992년에는 여당이었던 민자당의 비례대표, 네. 그리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 분열됐던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네. 비대위원을 지냈고요.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네, 저희가 일단 자의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전두환 국보위로부터 노태우 정부를 거쳐 민주당을 거쳐 다시 우편향으로 돌아온 듯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중도라는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 이런 행보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구 여권에서는 이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이라고 해서 기용을 했고요. 네.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왼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삼고초려해서 영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요. 네. 작년에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네. 물러나면서 한번 파동을 겪었던 것이 네.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교수의 영입을 친노 진영에서 반발하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는 같이 이상돈 교수와 함께 일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재작년에 이상돈 교수는 안 됐는데 올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왜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친노진영에서는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대표 쪽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기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 측은 네. 이상돈 당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을 맡기려 했던 것인데 우리의 정체성과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네. 지금은 선대위를 맡기는 것이니까 네. 이건 좀 하나의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한 상징적인 역할이다라고 좀 의미를 부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중요하게는 네. 지금 무너져가는 당의 밑둥을 아까 지역적으로 호남 기반을 잡으면서도 네. 또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이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중요한 정권 출범의 양대 축 중에서 하나의 정책 축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지렛대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안철수당, 이쪽 왼편에 있는 또 하는 편에 있는 안철수당을 지속적으로 공정경제를 통해서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안철수당을 경제민주화의 원조격인, 말하자면 김종인 씨를 내세움으로써 양쪽 당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지금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특히 이 김종인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이 안철수 의원과 상당히 가깝고요. 네. 지금 안철수 신당에 가 있는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네. 또 탈당이 언제인지 지금 아주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박영선 의원, 네. 그리고 이미 탈당한 최재천 의원, 이런 네. 분들과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분을 영입한 데는 바로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힘 빼기를 위해서라도 선거 초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도 김종인 경제수석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좀 힘겨루기 위해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사진 6장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 이른바 여권에서는 좀 중도에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중도에 있다고 보는 이 분들인데, 2012년과 17년 사이에 자신들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상의 모습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자, 문재인 후보는 여기 이제 두 군데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김종인 경제수석이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 계속 매진을 할 걸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총선 이후에 좀 상황이 달라질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총선과 대선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확고부동하게 지지를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했던 그런 것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곁을 떠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김종인 전 의원은 계속 함께할 수도 또 결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
틀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또 새로운 영입 인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군 출신 인사인데 눈에 띄는 게 전북 정읍 출신이군요. 자, 이번에 이제 연이어 계속 이어지는데 호남 인사를 집중 영입하는 것 다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든 흔들리는 호남을 잡아야 된다. 네. 왜냐면은 이 어떤 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는 이 정치적 기반이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호남을 다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두 사람을 영입했는데요. 네. 한 사람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고요. 네. 예, 또 한 사람은 이 안양 지원장입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신 분이 이 하정열 전 국방비서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또 전북 정읍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최근 들어서 영입한 분들 중에 세 번째로 전북 정읍 출신이 오늘 영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탈당한 유성엽 의원과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문재인 대표가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역 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명 중에 3명이 정읍 출신이고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영입되기 때문에 오늘 김종인 전 경제수석처럼 호남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 전략이 담겨있는 인선이겠죠. 자, 이번엔 그럼 안철수 의원은 오늘 행보가 어땠을지 4.19 탑을 찾았습니다.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화합의 힘으로 미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고.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한상진 명예교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부평가가 있었네요. 오늘 이 장면을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늘 찾아간 곳은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며칠 전 보였던 것처럼 한상진 위원장이 앞장서서 분향도 했고 또 방명록에 글도 썼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에게도 왜 이곳을 찾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국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4.19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관련된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드디어 대한민국에 정착시킨 혁명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전혀 내놓지 않았네요. 저보다는 이제 네. 실제로 그 새 당이 어떤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네.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그 중요한 우리의 건국의 출발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부담이 안철수 본인에게 평가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적잖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흔쾌하게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 네. 이런 그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담을 감안해서 그 수용은 하되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이런 모양새는 피하고 또한 당 자체의 운영도 앞으로 안철수 당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여기서 모든 미래를 꿈꾸는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본인은 그 2선, 3선에서는 이러한 모양새로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네. 중요한 것은 이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오늘 4.19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적 좌표 그리고 정체성과 노선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와는 확실한 각을 세우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꾀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야권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평가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 정치를 하기 전 제야 시민단체에 있을 때 했던 평가가 있네요. 2006년이니까 정확하게 10년 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한 10년 정도 전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차분히 보면 남북 대결을 한번 100번 이해하더라도 더 선연한 민족주의를 내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다니까 북한이 더 민족주의에 앞선다.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입니다. 일제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는지 일제 청산을 했다면 반인권, 반민주가 덜 하지 않았겠나 이런 견해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이승만 전 대통령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과 과가 아주 확연하게 갈리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이제 작년에 전당대회를 마친 후에는 이제 통합이란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 묘역도 갔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가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고 예상해야 되겠죠?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당시에도 이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직후에 찾긴 했습니다만 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또 당 지도부와 함께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립현충원을 다른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갔었지만 네. 그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참배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더 왼쪽의 지지자들을 결합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도를 파고들고 있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서는 일단 안철수 의원 본인은 아니지만 한상진 명예교수 입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건에 대한 무게가 탄탄하게 실리고 있는데 과연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잠시 후에 그런 것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매번 소개시켜드리는데요. 한 17,000명 이상이 저희와 친구 맺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숫자가 늘고 있는데 하루 빨리 더 친구 맺기 해주시고 다양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친구 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